인사를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줌 웨비나 강사 나기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좀 개인 이야기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연말에 원래 저희가 강원도 정선의 연수원 작은 규모지만 캠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 뭐 좀 시설 보수도 하고 좀 규모 이렇게 확장하려고 했었으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이 차질이 좀 생겨서 지금은 직접 가서 노가다로 뭐를 해야 될 일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더구나 뭐 좋은 일이기는 한데 연말 연시에 기업체 행사가 많이 늘어나서 보험회사, 기타 마케팅 회사들이 연말에 행사를 많이 진행하니까 연수원에 일손도 많이 부족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행사들이 1박 2일 이런 걸 하는데 주말에 많이 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막 이렇게 금요일. 그래서 제가 줌을 계속 진행할 이 시간대가 안 맞아서 진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선은 저희 사업을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직장이 될 수, 일자리도 있고 등등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원래 이 일은 저희가 수십 년간 평생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도 강원도 이제 정선 캠프를 조금 더 정상화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투입되어서 뭔가 일을 좀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이 시간을 오늘 줌 강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강의 시간은 다른 이제 강사님께 위임을 해드리고 원래 한번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사업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사업이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줌 강의를 못 하더라도 여기 회원님들, 대표님들 너그럽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대표님,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모두 번영하시고 모두 성공을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메타이프 그룹 한국 법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에이전시 수업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네, 그때 아마 회사 법인명을 메타F 그룹 코리아라고 그 당시에 이름을 코리아 이름을 같이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면서 아마 이 코리아를 떼버리는 게 좋겠다 해서 메타 F 그룹이 정식 회사 법인명이 됐습니다. 한글로 메타 F 그룹이라고 표기됐고요. 제가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식회사 메타 F 그룹 법인 등록번호 딱 나와 있네요. 110 111 0939 705 법인이 등기되면 누구나 열람할 수도 있고 등기부를 띄워볼 수 있죠. 공개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상호가 영어로 표기할 때는 메타 F 그룹 INC 주식회사라는 표기죠. 본점 주소가 여러분도 잘 아는 강남구 선능로 524 여기가 선능 대림 아크로텔이라는 오피스텔 건물이죠. 우리 지하철로 말하면은 선능역에 내려가지고 8번 출구에서 딱 직진하면 바로 있는 오피스텔이죠. 111호에 법인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 시점을 보니까 10월 여기 보니까 17일로 되어 있어요. 시점이. 예. 이제부터는
한국의 법인으로서, 공식적으로 한국 법인으로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강한철 회장님, 즉 메타F 그룹 대표이사죠. 이제 한국에서 전 세계 업무들을 통합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개 외부에 해외, 다시 말하면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기타 나라에 급한 업무가 있으면 출장을 가고 그 외의 시간들은 한국에 상주해서 일을 처리한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더 많은, 더 자주, 좀 더 쉽게 회장님도 뵙겠지만 업무 처리 부분에서 더, 더 아마 신속하고 더 정확하게 처리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장 갔다 오셔가지고 바로 9일 날 들어오셔서 바로 10일 날부터 10일, 11일,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바로 월, 화, 수를 뭐랍니까? 에이전시 강의를 한다고 이미 공지되어 있죠. 일정 부분에 관한 것은 좀 더 자세한 일정은 어디죠? 텔레그램. 코리아 텔레그램 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일정이 또 올라올 겁니다. 예정된 일정에 대한 거라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렸어요. 이번 에이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강의가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신규 회원님들도 뭐 그 강의를 참여할 수 있는지 아마 줌으로 강의하면서 참여가 가능한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은 어디죠?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인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멤버십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에이전시죠. 그래서 에이전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한국 회사로서 전 세계 글로벌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기초를 다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 타임 같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회장님 강의 부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은 많은 줌 강사분들이 수시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뭐 저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어차피 한 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어쩌면 저로서는 다른 시간을 더 이렇게 내지 못하면 마지막 강의가 올해 될 수 있어서요. 여기 시간 쓰기가 좀 아깝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NFT 경주마가 전부 완전 바뀐다는 거죠. 아이템의 구조, 가격도 좀 상당히 현실화시켜서 쉽게 말하면 가격을 낮춰주는 문제, 기타 뭐 레이싱에 이 아이템이 올라가려면 말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프로그램 이런 거 새로 만드는 거죠. 솔직히 새로 만드는 건데 완전히 시간과 노력과 비용도 들어가는 일이에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게임 하나 개발한다는 게. 사람들이 그냥 보는 거하고 달라요. 개발은 엄청난 일이에요. 네, 그런데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서비스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 조금 이 일정이 약간 딜레이 늦어지더라도 뭐 그런 것들은 감안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말이 확 바뀌고 나서 일어날 일이죠. NFT 경주마가 글로벌 렌탈 서비스가 진행되겠죠. 이것도 같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연결돼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고 나면 뭐 채널방 부분도 확실히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는 임시로 지금 당장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임시 조치입니다. 개설자, 채널방 운영자죠. 운영자가 직접 말을 당분간은 출전시키지 않아도
좀 편의를 봐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운영자한테만 해당되고 그렇죠. 지난번 강의까지도 계속 말씀드렸고 메타이스 토큰 구매에 관련돼서는 아마 모든 강사님들이 그리고 모든 리더분들이 전부 동일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연말까지 한번 해보자. 힘을 합쳐서. 그래서 남아있는 잔여 물량을 전부 소진하자. 개인적으로 강사인 저도 여기다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뭐 여기에 관련된 영상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부분 말고 여기에 이제 접수하는 부분에 관한 부분이 하나 있었죠. 한국 법인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법인에서 직접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아마 이 부분도 회장님께서 요번에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한 강의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일정 뭐 이런 것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 부분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은 제가 다 일단 삭제해서 실제 진행될 때까지 혼선이 생길까 봐 요번에 영상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대폭 줄였습니다. 30분 이하로 줄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잘 참고하시면 한 28분대 될 것 같아요. 28분. 이거 잘 하면 사업 설명회를 하거나 개인별로 누구한테 설명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 잘 사용하시라고 열심히 또 업데이트 시켰어요. 틀린 거, 뭐, 코리아 이것도 빼야 되고 저것도 빼야 되고. 전문가면요, 그거 만드는데 아마 몇 시간 안 걸리고 뚝딱 만들어낼 건데 아마추어가 하려니까 아마 그런 거 하나 손대면 엄청난 시간이 소모돼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한테 맡겨야 될 일이죠. 자, 여러분들이 뭐 이 코인, S 토큰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오늘도 건너뛰겠습니다. 쭉쭉빵빵 이렇게 얘기하는데 쭉 올라가죠. 우상향. 우측 방향으로 뭐 한다? 상향한다. 그림 좋습니다. 이 가격이 쭉 올라가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가격 높아서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타이밍만 잘 맞으면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에서 좀 떨어져 봤자 얼마 안 떨어지게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회사에 관련돼서는 법인명이 메타 F 그룹으로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파일을 좀 뜯어 고쳤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마 많은 강사님들이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제 핵심 이야기를 에이전시에게 해드리고 싶은 에이전시 원래 기초, 초급, 중급, 고급 이래서 중간 과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끝부분 강좌를 제가 5타임으로 생각했던 건데 5회차 강의를 1회 지난번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빼고 5회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어요. 뭔 소리냐? 5번에 나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못하니까 그건 나중에 영상을 제가 제작해서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시간을 빼내 가지고 중강의는 하기가 쉽지 않지만 행사 때문에 1박 2일 이런 거 하고 지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강의를 못 하죠. 그러나 영상물은 어떤 게 짬을 내 가지고 만들어서 이 부분은 에이전시를 위한 프로그램은 완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좀 어렵다. 만약 오늘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야, 이건 뭐야? 너무 좀 나한테는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초급, 중급, 고급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급 과정이에요. 고급 과정이라서 처음 듣는 분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부담스럽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이걸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주제로 선정했어요. 에이전시한테 정말 중요한 능력이 뭐냐고 저한테 나기령 강사, 에이전시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하면 딱 하나만 꼽을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리크루팅 능력이 전부예요. 리크루팅은 조직의 생명선 같은 거예요. 신규 회원을 모집할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거대 조직을 만들 수 있는 파워, 힘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잠재적으로 대성공을 거둘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20대부터 영업을 하면서 익힌 하나의 경험적, 개인적, 이건 뭐 학술적이잖아요. 경험적 베이스로 제가 생각하면 최고의 능력은 어떤 것을 팔 수 있는 능력이죠.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판매 능력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은 리크루팅 능력이에요. 즉, 사람을 모집하는 능력은 이것보다 대단한 능력은 없어요. 최고급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 리크루팅이라는 것은 단순히 레퍼럴 추천을 날려갖고 유저를 확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어쩌면 리크루팅이란 말,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뭐죠? 모집, 채용인데 일반 모든 기업체에 물어해 보세요. 저 같은 아주 조그만 기업체,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소상공 기업체를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도 사원 모집이 가장 어려워요. 같이 일하는 직원 채용하는 것이 정말 정말 힘듭니다. 사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위대한 기업들, 대기업들은 직원들을 양성하는데 직원, 사원 양성하는데 엄청난 돈도 쏟아붓고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대단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게 엄청나요. 모든 성공적인 기업은 사원을, 직원을 육성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인재를 외부에서 찾는 것 대단한 거고, 인재를 육성하는 거 있죠. 키워야 되잖아요. 그거 엄청난 거죠. 아마 성공적인 모든 마케팅 업체를 말한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관여했던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기울이는 것이 뭐냐 물으면 조직을 키우기 위한 리크루팅이에요. 이것이 그 회사의 최고 최대의 미션이에요. 따라서 성공적인 어떤 판매 조직을 보면 70%의 가진 역량 대부분 그걸 어디다 쏟는다? 채용에다 쏟습니다. 리크루팅. 그리고 30%는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따라서 100이라는 역량이 있으면 한 거기에 70% 대부분을 거기다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리크루팅의 의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일로 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메타 F 그룹에 참여하고 다시 말하면 메타페이스티스트 플랫폼에 합류한 신규 회원들, 다른 표현을 쓸까요? 초심자 멤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자체가 누군가를 모집하고 누군가한테 이 사업을 참여하게끔 하는 과정 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는 할 일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기론 강사가 하고자 하는 건 그걸 어떻게든 좀 쉽게 만들어 볼까 하고 노력하는 거지만 그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 잘하는 사람은 그만한 실력과 능력, 그리고 어떤 방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칭해서 시스템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초급 레벨에서 우리가 리크루팅 하는 걸 보면 방법은 단순해요. 모든 초급 레벨에서는요, 그냥 아는 사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뭔 세일즈를 했다고 합시다. 처음에 뭐 책을 팔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열심히 하니까 사줘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이번에는 뭔 건강식품을 가져와서 또 팔아요. 그래도 또 친구가 열심히 하니까 사준다고요.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정수기를 들고 와서 또 팔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뭐 화장품, 그 다음에 무슨 단말기, 통신 단말기 뭐 이런 걸 가져와서 막 팔아요. 그래도 친구니까 사주긴 사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어떤 여름 저 친구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갖고 성공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하나 있고 계속 사주는 것 자체도 좀 시체 말로 하면 뭐예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야, 이제는 그냥 하지 말고 너한테 아마 안 되는 것 같은가 직장을 그냥 다니는 거 어떻겠냐? 너 세일즈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죠. 아주 친한 친구면 딱 까놓고 그렇게 한마디 할 수 있죠. 그리고 너 맨날 그렇게 팔아먹고 말이야. 그거 되겠어? 결국 나중에 되면 친구가 전화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야, 또 뭐 갖고 왔지? 뭐 또 강남에서 이런 마케팅 하는 사람들 보면 요즘에 쓰는 표현 중에 뭐 369 이런 걸 쓰시더라고요. 369. 저는 저희 사무실 하나를 운영하는데 7년, 8년, 막 9년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를 보통 부르는 명칭이 나 원장 이렇게 부르는 게다. 다 원장님 어디 계세요? 이래. 아니 그 사무실에 있지. 아직도 그 사무실을 계세요? 뭐 이러는 거.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원래 한 곳에서 오래 5년, 10년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닌가? 근데 3개월 하다가 없어지고 6개월 하다 없어지고 9개월 만에 없어지고 왜 그렇게 되는 일을 할까요? 이거 초급 레벨에서는 결국은 그러면 뭐예요? 아는 사람을 다 털어먹어요. 결국 같이 망해버려요. 안 돼요, 안 돼. 리크루팅 할 수 있는 역량이 여기까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아는 사람 털어먹는 거야. 모르는 사람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좀 중급쯤 되잖아요. 그럼 요분은 조금 약아져서 중급 레벨쯤 되는 사람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제 아는 사람은 다 털어먹었으니까 더 이상 못하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다른 성공한 회사나 또는 그런 곳에 뭐 사무실 같은 데를 가서 쫙 보니까 신규가 하나 여기 들어와서 조금 어리버리해 보여. 그러면 그걸 탁 뭐 한다고 그래요? 낚아채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요. 다른 회사에서 빼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약간 좀 거시기해요. 요 사람은 중급 정도의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 제대로 된 고급 레벨의 이렇게 되길 바라지만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급 레벨의 리크루팅을 하는 사람, 리크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능력 개발을 했겠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지고 어디서나 누구나 발굴할 수 있을 만큼 능력 개발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만 이런 능력을 가지면 아마 20대에 가지면 평생 풍족하게 잘 살고요. 40대 능력 개발을 해도 늦지 않았고요. 심지어 시니어인 6학년, 7학년, 8학년에도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그제도 8학년인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재수 없으면요.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돼. 기본 100살은 살잖아. 그리고 지금은 이건 저희들끼리만 하는 소리인데 다른 사람한테 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떡할 건데? 80인 분은요. 앞으로 40년을 어떻게 살 건데? 이미 사람들 다 여기저기 거시겠잖아요. 왜? 초급, 중급밖에 레벨이 안 되니까 다 써먹었잖아. 다 이래저래 그냥 없잖아. 그러니 뭘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분한테는 이 고급 레벨이 필요로 한데 말씀드린 대로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 어느 책을 읽었더니요. 리크루팅 하는 것과 등산에 닮은 점 10가지가 있어서 제가 상당히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가지고 옮겼습니다. 책에 나온 걸로 그대로 옮겼어요. 등산하는 것과 리크루팅이 닮은 점이 10가지 있대요. 첫 번째는 일단 사람들이 처음부터 겁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등산할 때 있잖아요.
4시간 올라가야 돼. 해발 1000m.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우, 아, 나 못해. 나 이게 다리가 안 좋아. 관절이 어째. 뭐 이러죠. 처음부터 겁을 먹는 거예요. 아, 나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뭐 이거 어떻게 리크루팅해.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나 절대 못해. 죽어도 못해. 뭐 이런 거 있죠. 겁을 먹는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겁을 먹어요. 등산하는 거와 리크루팅의 공통점. 두 번째,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해요.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거 힘들어, 못해. 안 해봤는데 힘든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렇게 말해요. 안 돼. 손사래를 치죠. 세 번째,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어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한 개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등산로 이렇게 가면, 수많은 길들이, 갈래길이 있어요. 무수한 방법들이 있는 거죠. 네 번째, 처음에는 누구나 다 힘들합니다. 다섯 번째, 중간에 등산하다 보면 중간쯤 올라가다, 나는 못 올라가. 난 여기서 다시 내려갈래. 아니면 이런 거 있죠. 너네들 갔다 와. 나 여기서 쉬고 있을래. 이런 분들 있죠. 제가 오랫동안 이 리크루팅 트레이닝을 거의 20년 이상, 30년 정도를 하는데, 열이면, 명 중에 9명 정도가 중간 정도 되면 이렇게 말해요. 저하고 안 맞아요. 어, 체질적으로 저는 아니에요. 이런데 갑자기 체질론이 등장하거든요. 안 맞대. 예. 여섯 번째,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정상에 오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끝까지 막 좀 다리가 아픈데 쉬었다가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일곱 번째, 모든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면 모두 야호 하고 외칩니다. 그죠? 산에 일단 꼭대기 올라가면 힘들게 올라가면 땀 뻘뻘 흘리고 올라가던 다리가 아픈데 올라갔던 일단 꼭대기 정상에 도달하면 기분 좋잖아요. 야호 하는 거죠. 리크루팅을 해보면 엄청 힘든데 어려운 과정에 리크루팅을 해내면 엄청난 뭘 느껴요? 여덟 번째, 짜릿한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맛에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한번 맛보면 해본 사람은 아홉 번째 그 기분을 압니다. 뭐 이런 얘기 가끔 제가 인용했는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돈도 벌어본 사람이 없잖아. 리크루팅도 해본 사람이 그 짜릿한 맛을 경험한 사람이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 번째 힘든 줄은 알아요. 하지만 또 도전합니다. 이래서 이 리크루팅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다고 치면 지금이라도 개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예요. 어렵지만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메타 F 그룹에 참여해가지고 일하는 걸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쩌면 그렇게 도전한 분들이 계시면 열이면 열 다 이런 지금 말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하지 않으면 아마 도중에 멈추게 되면 그냥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이 맛을 몰라요. 그러면 자기 발전도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일은 머나먼 당신이 되죠. 자, 제가 뻔한 이야기지만 오랫동안 써왔던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죠. 가끔 제가 칠판에다가 1009라고 쓰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면 어떤 분은 그거 1009년도 연도수 아닙니까? 이런 분도 있는데 이거 책 제목이죠.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1008번 실패하고 1008번 실패하고 1009번째, 즉 1009번째 성공한 이야기. 그리고 부제로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이렇게 붙여놨네. 잡은 얼마 있어요? 105달러로 66세에 시작한 성공신화 이야기. 요거 그림에 보면 알죠? 실물 그림, 실물 사진이잖아요. 그 유명한 분이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그러죠? 누군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은 인물이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스토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하도 저는 많이 다룬 거지만 혹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들었지만 옛날에 들었는데 한 분 있죠. 커넬 샌더스는 정식
이름이 헐랜드 데이비드 샌더스인데 나중에 애칭으로 커넬 샌더스라고 불러요. 본명은 헐랜드 데이비드 샌더스예요. 1890년대에 태어납니다. 1890년에 태어나요. 9월 9일생이래요. 이거 외우기 좋아서 99.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흙수저. 5살 때 아버지가 사망해 돌아가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있는데 이게 5살짜리가 동생들 밥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좀 상당히 그시기한 거 아니야? 스토리가. 예. 뭐 엄마 없는 하늘에 막 영화 그런 거 떠올리겠는데 그러니까 애들 5살짜리 꼬맹이가 동생들 밥을 챙겨야 되니까 그때부터 뭘 해야 돼? 부엌에서 밥하고 이렇게 뭐 반찬 만들고 이래야 되니까 칼질을 하게 됐어요. 채소도 다듬어야 되고 그래서 7살쯤 되니까 이미 요리 고기를 따다다다닥 치는 거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뭐 닭 요리 엄청 잘하는데요. 그때부터 요리를 이 마스터하기 시작했대요. 몇 살 때? 7살 때. 어떻게 먹고 살려니까 밥 먹고 살려니까. 예. 12살 때는요. 우리로 말하면은 뭐 6학년 하고 이렇게 거기는 7학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 동생들 돌봐야 되고 이러니까 학업을 포기하고 어디로 갔어요? 우리는 공장 간다고 했는데 거기는 농장에 미국에 농장이 많잖아요. 농장에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13살 때는 이제 집을 떠나버려. 아, 이제 돈 더 벌어야 돼. 나 대성공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마차에 이 페인트 칠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 페인트 칠하는데 그때는 마차가 있으니까 마차 페인트 칠해줬어. 도색공. 돈이 별로 안 돼, 근데. 뭐 해봤자. 14살 때 또 다시 안 돼갖고 농장에 가서 농사꾼 일꾼으로 또 거들고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당시 미국은 1900년대 초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 쿠바. 그때 미국에서 이러죠. 모집을 하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오면 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 얘 뭐 합니까? 샌더스 그 당시 이 친구가 젊은 애잖아요. 뭐예요? 열 몇 살이니까 나이를 속입니다. 사기쳐 사기. 그리고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나이를 속여갖고 나이가 이제 좀 몇 살 위인 것들을 해서 군대에 들어갑니다. 아, 입대하려니까 가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우리 신분증 위조한 거지 위조. 그렇게 해서 쿠바 복무해갖고 한 1년 또 이렇게 근무하면 명예 제대한다. 돈 좀 받잖아요. 돈 받으러 간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돈 조금 모았지만 그거 갖고 됩니까? 이후에 이제 노가다예요, 노가다. 철도 노동자로 일도 하고 화불어도 그 당시는 이렇게 기차가 우리 되는데 뭐요? 석탄 떼는 기차 있죠. 요즘에 우리는 지금 기가 막히게 빨리 달리는 KTX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때는 그거 아니잖아. 칙칙폭폭이잖아. 예? 증기기관차. 이해 다 되시죠? 그거에 화부 이게 불 때는 그렇게 일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은 조금 거시기한가 봐. 기질이 야당 기질이 있나 봐. 야당 기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그 당시도 이렇게 노조라는 게 있어요. 그 노조에 뭘 했냐면 활동을 합니다. 야, 이거 부당하잖아. 우리 좀 올려달라 그래. 이래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노조 이렇게 하면은 사측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거 주동사지? 불러. 그래서 잘라버립니다. 그, 그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돼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해요. 1909년도에 결혼을 하니까 몇 살인지 계산하면 나오죠. 조세핀 킹이라는 분하고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둬요. 근데 말입니다. 이때 불행한 일이 생겨요. 아들이 그 미국에서는 자기 이름을 따갖고 주니어라고 붙이잖아. 데이비드 주니어가 있는데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 주니어인데 이 아들이 20살 때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아주 절망적이잖아.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게, 그 말하자면, 뭡니까? 이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예? 아버지가 일찍 5살 때 죽었지, 뭐, 이,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지. 결혼해갖고 또 이래. 큰아들 그냥 죽어버렸지. 20살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다양한 거. 여기서 돈 벌고 저기 보험 세일즈도 해봤고요. 예? 그러다가 뭘 하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게 보트 사업이라고 그러나? 그
보트 사업을 그 당시에 오하이오 강에서 했어요. 그 보트로 사람이 이렇게 실어 나르고 돈 벌어줘. 근데 망해버려요. 한때는요, 법을 또 3년간 공부해서 변호사로 활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모든 일을 엄청나게 노력해요, 이분이. 진짜 많은 걸 해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변호사 생활하면서 또 법정 싸움을 했는데 상대방 법정 싸움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 거기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깨져. 어떻게 돼요? 변호사로서 이제 아웃돼 버리는 거죠. 끝났어요. 패소하면서. 근데 이 보트 사업이 돈을 조금 벌려고 하려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그 다리를 놔버렸네. 다리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 타고 건너다니고 아니지. 다리로 그냥 자동차로 지나다니니까. 그럼 또 망해버려요. 근데 그때 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왜?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는데 안 돼. 하나 하는 것마다. 근데 요번에 또 석유 램프 사업을 했어요. 시골에 옛날에 석유 호랑불 켜고 살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호랑불 켜던 기억이 있어요. 호랑불. 근데 그거 팔았는데 좀 이따 망해요. 왜 망할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에디슨 이야기도 나오고 테슬라 이야기 나오잖아. 그 전기가 막 시골까지 보급되니까 어떻게 돼? 석유 램프 사업 쫄딱 망해버려요. 꽝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려서부터 이분이 뭘 했었어요? 요리를 했잖아요. 먹고 살으니까. 그때 잘했던 요리가 뭐냐면 치킨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40대 될 때 그나마 조금 모은 돈으로 이래저래서 노가다 하고 뭐하고 해갖고 어떻게 모은 돈으로 고속도로 주변에 땅을 좀 사고 거기다 카페를 냅니다. 치킨 프라이드 카페를 내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서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맛있다. 나 이거 먹으려고 말이야. 저쪽에서 말이야. 일부러 여기까지 왔어 하면서 큰 그 트럭 운전소 있잖아. 트레일러 막 운전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 이 치킨을 먹고 가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그래서 이분은 60이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도 이제 돈을 좀 벌었다. 은행에 빚 갚고 나면 좀 떨어지니까 이제 노후에는 좀 랄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재수가 더럽게 없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제 거의 은퇴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60이 넘어. 지금 우리 60은요, 시작이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연대가 언제적이에요? 이분이 언제 태어났다고요? 제가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최근 사람 아니잖아. 100년 전, 저 1890년대 아니야. 예? 100년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60살은 뭐예요? 지금의 80살보다 나이 많이 들은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수명이 많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은퇴하려고 준비 다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뭔 일이 생겨요. 거기에서 그 주 정부가 말입니다. 이분이 있는 그 가게가 있는 도로에서 한 20km인가 몇 킬로인가 떨어진데 신도로를 냅니다. 고속도로.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다 어디로 가요? 새 고속도로 지나가고 이 구도로로 와요, 안 와요? 여기 올 일이 없죠. 그러자 갑자기 그 구도로가 뭐가 돼요? 완전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망하면 뭐가 망한 거예요? 거기 부동산 값이 다 올라갔던 게 뭐냐? 떡 돼버렸어. 완전 속된 말로 아까 똥이 됐어, 똥이 됐어.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본 은행에 가보니까, 자기는 돈이 많았다고 생각했더니, 은행 빚을 갚고 나니까 본전도 안 돼. 망했어요. 그래서 남은 돈이 그 당시에, 남은 돈이 얼마이나? 105달러. 그리고 낡아 빠진 덜덜덜거리는 시골의 중고차 하나. 그리고 관절염이 걸려서 쩔뚝거리는, 예.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압력밥솥 하나에다 자기가 오랫동안 거기서 만들었던 치킨 요리법을 하나 갖고 있었던 거. 이게 전부예요. 언제? 나이 60, 우리나라 나이 뭐로 하면 이제 66세 때쯤에. 근데 이때 이분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어째서 가능할까요? 이미 인생 전반전에서 뭘 했어요? 엄청난 수업료를 냈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뭐 지하전, 벙커전 다 겪었어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어쩌면 이제 이 중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꼭 해드리고 싶은 거 지금요
시니어 분들이 시작하는 거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누가 그런 얘기도 하듯이 절대로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66세에 시작한 분,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뭐를 해요? 리크루팅을 시작해요. 리크루팅을. 근데 몇 년을 하게 되냐고 이분이 리크루팅을요. 2년, 자그마치 2년 반을 해요. 몇 명을 만났냐고요? 1008명을 만나요. 2년 반 동안.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 달은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됐잖아요, 벌써. 벌써 어떤 분들은 시계 쳐다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다 못하고 요약해 볼게요. 이분이 어쨌든 1008번째 사람을 리크루팅 했는데 이분이 계약 안 했단 말이에요. 치킨 프라이드 만드는 요리법을 이 프리젠테이션 했는데 안 들어줬어. 그래서 어떻게 돼? 야, 내가 지금 2년 반 동안 이렇게 1008명을 만났는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불가사의한 일이야. 이건 될 수 없어. 이렇게 결정 내리고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에 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KFC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로 꼽히는 KFC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철 회장님이 지난 5년간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와왔고 한국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스타트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지금부터 어떤 것을 저는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고 수업료를 많이 냈기 때문에 뭐 장애물들 다 돌파해서 성공시킬 것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절대 쉽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 일을 같이 하는 분들이 저한테 엄청난 컴플레인을 해대고 있어요. 왜 당신이 강의한 대로 안 되고 일정이 바뀌고 이래? 막 그래. 근데 제가 뭐 어떻게, 조금만 더 기둘리세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너무 쉽게 단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리크루팅 하는 것은요, 숨 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숨을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한 5분 동안 안 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숨잖아. 그냥 계속 쉬잖아. 우리가 리크루팅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매일 리크루팅 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면 이런 마케팅 비즈니스에서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답 없어요. 월급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람을 조직하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런 말을 잘 안 해줍니다, 사람들이. 달콤한 이야기예요. 마치 메타 에스티스에 합류하면 그냥 저절로 돈 벌고 부자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되는 게 있다고?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공짜로 뭔가 된 적을 겪어보질 않아가지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기론 강사 관점에서는 없어요. 콩가루 지방이나 모래알 조직의 세 가지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첫째,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요.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너 해! 이렇게 하면. 지가 하지 않는 거를 하라고 그러니까 됩니까? 안 돼요. 자기는 책상에 앉아갖고 하면서 리크루팅 할 줄도 모르면서 밑에 리크루팅 하라면 돼요? 안 돼요. 중간 리더가 이거 말 안 들어? 막 시키는 이러면 그 조직 돼요? 안 돼요. 회원은 나는 나만 하면 되는데 뭐 내가 다른 사람 왜 신경 써? 뭐 이래버리면 안 돼요. 이게 콩가루 집안에 가면 일어나 있고요. 모래알 조직에 가면 일어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설명할 시간 없어서 제가 이거 중요한 호일러 법칙 같은 걸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영상물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잘 마스터해도 모르는 사람들을 리크루팅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연수원에서 트레이닝 할 때 이거 가장 많이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아마 너무 많이 들었지만 제대로 배우셔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강한철 회장님도 자주 인용하는 80대 20의 법칙. 이 80대 20의 법칙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이 매달 100명쯤 추천하다 보면 한 20명 정도가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면 20명이 활동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매달 100명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어려운 얘기 한 거예요. 한 번 100명만 하고 그만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진짜 이렇게 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저도
나경원 강사도 이렇게 못해요. 사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야가서. 20대는 했는데 한 40년 지나니까 잔머리를 쓰죠. 그 시스템만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거가 맞느냐 틀리냐 물으면 맞아요. 모두 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 협력하는 사람이 성공하겠죠. 그래서 아쉽습니다만 이거를 이 짧은 시간에는 절대 말씀드리거나 가르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략과 전술은 절대 필요합니다. 주먹국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없어요. 전략이란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고요. 전술은 이제 가다가 공사하는 구간이 있으면 알아서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전략 전술은 이 손자병법이 나오는 것도 나중에 공부해야 되겠지만,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한 행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피드백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세일즈, 특히 보험 영업을 이렇게 사람들 가르치려고 할 때요. 그분들은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매일 체크하는 거. 내가 오늘 일을 10명 만나기로 했는데 몇 명 만났지? 그러면 일을 많이 안 했구만. 오늘은 왜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지? 이런 거 다 공부해. 그러니까 한 달, 6개월, 1년, 3년, 5년 되면요. 반드시 성공해. 왜? 그때까지 그 일을 계속했다면 엄청난 실력을, 무슨 실력을? 리크루팅 실력. 능력을 개발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죠.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리크루팅도 하나의 상품 같은 겁니다. 상품 같은 거예요. 뭘 하냐면 기법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전화해 갖고 오는 방법 갖고는 절대 크게 성공할 수 없어요. 자, 이 부분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된다. 기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치론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얘기를 이제 시간을 한 10분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영상 제작을 하면서 보면서 3분짜리 영상이 있잖아요. 쇼츠 영상이 왜 인기 있을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많이 있는 거죠. 왜? 순식간에 어떤 것에 짧게 보잖아. 그래서 저도 영상물 제작을 짧은 거 만드는 것도 능력이에요. 쉬워 보이는데 해보니까 쉽잖아. 유명한 광고 카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액세스전자. 다 알죠? 뭐 어떤 카드사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거 카드사. 자, 보일러 회사는 이런 거죠.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 이런 카피 하나가요. 그 회사를 엄청나게 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 개발해 필요도 있죠. 개인적으로 제가 개발한 게 있는데 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는 이런 컨셉트의 싸움입니다. 마케팅도요, 내가 어떤 이 컨셉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리크루팅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크루팅 이벤트 하나가 100만 불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제가 어떤 거 강의할 때 이런 걸 죄송하지만 가르쳐 드리는데 온라인상은 공개해 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안 해드립니다. 이렇게 건너뛰겠습니다. 참고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쉽게 조직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이렇게 해서 야 내가 뭐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 있죠. 쉽게 리크루팅 된 사람들이 다 좋을지 않은 예를 들면 식당에 이런 거 좀 제가 이거 음식점에 가니까 붙어 있길래 카피 이런 거요. 무전 취식은 일명 먹튀는 사기행위다. 먹튀를 법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먹고 튀는 걸 뭐라고? 법적으로 사기래요. 범죄다라고 장난이 아닙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버섯 제가 자연에 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버섯이다! 아무거나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독버섯 잘못 먹으면 한 방에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쉽게 들어와 리크루팅 하잖아요. 아무 가정 없이. 이렇게 와서 같이 이러는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걔도 조금 하다가 뭐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뭐 합니까? 먹튀해요. 그러면 상당히 심한 타격을 입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얻은 거, 쉽게 이룰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뭐 하다 잘 안 되잖아. 머리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재부팅해서. 저도 컴퓨터 쓰니까 컴퓨터가 뻑 가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강제 부팅 시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살면서 어디에 부딪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안 된대요. 방법 다 썼잖아요. 다 버려요,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리더를 만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소개했는데,
우리 대표님, 제가 이분을 좀 우리 리크루팅 하고 싶은데 하고 연결해 줬더니 그 대표가 알았어. 내가 끝까지 내가 해결할게. 그래서 물고 늘어져. 어떻게? 불독 리더십. 이런 분 만나면 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러죠. 나는요, 아무나 리크루팅 안 해요. 내가 골라요.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3개월 동안 한 명도 리크루팅 안 하고 있어요. 왜? 고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아닌 거죠. 리크루팅의 정석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트레이닝이죠. 트레이닝을 하면서 사람들 하는 것 정석 뭐냐면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훈련 교육 받아야 됩니다. 리크루팅은 기술이고요. 능력이에요. 절대로 우연이 되는 거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으면 KFC를 만든 예? 커넬 샌더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인생이 5살부터 산전수전 공중력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업을 다 했단 말이에요. 수업료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가 축적됐기 때문에 1,009명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나 제가 살면서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거 자산이에요, 자산. 그거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잘 더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건너뛰겠으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만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예. 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 지금도 읽고 있는 책이지만 예, 지금도 들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이죠. 이거 저는 뭐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냥 이 책이 마음에 들어요. 제목 계속해서 실패하라 그것에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해요. 제임스 다이스는요. 유럽의 우리가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일론 머스크일 거고 얼마 전에 누구죠? 스티브 잡스라고 그랬죠? 유럽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분이죠. 5년간요. 뭐 만들려고? 우리가 잘 아는 진공 청소기를 만들려고 5년 동안 실패해요. 몇 번 실패해요? 5,126번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몇 번 만에 만들어요? 5,127번째 만들어져요. 여기 쓰여 있습니다. 책에 뒤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필자는 진공청소기를 시장에 내놓기까지 무려 5년 동안 5,127개의 모형을 만들었고 수없이 욕하고 벽에 머리를 찢으며 행복했다가 실망했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듯 완고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표현들 하면 이런 실패를 계속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필자가 15번째 모형을 만들었을 때 셋째 아이가 셈이 태어났다. 2627번째 모형을 만들었을 때는 아내 다이더드라와 나는 정말 땡전 한 입이 없었다. 3727번째 모형을 만들었을 때 아, 다이어드라가 생업을 위해서 미술을 가르쳐야 했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나는 결코 그 시절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 저 이 말을 계속 좋아해요. 제가 지금도 어떤 장애에 부딪히고 이렇게 할 때 이 말을 읽습니다. 그럼 나기는 강사는 지금 컨설팅이 주업인데 요즘 이제 약 시즌이만큼 쉽지는 않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을 합니다. 저는 40년째 어떤 일을 하는데 해독 건강 강의를 하고 있고 돈 안 돼요. 30년째 일을 하는데 연수 프로그램 하는데 요즘 지금 이제 연수원 지금 세팅 들어가야 돼요. 새로 리모델링 하고 요번에 협동조합 전개 설립하고 이런 거 하는 작업을 하는데 아직 20개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전혀 쉽지 않아요. 제 일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얘기 드렸더니 여기 오고 싶다고 그래서 사진 한번 보자면 저는 정선 만장대 연수원이 지금 15년째 만들고 있어요. 현재 겨우 100명밖에 수용 못해요. 무료 숙박, 무료 식당, 무료 강의장이. 원래 한 300명 이게 이렇게 됐다가 몇 년 전에 우리 이거 이제 운영하는 우리 같이 일하는 파트너죠. 회장님께서 태워 먹었어요. 예, 그래서 다시 져야 돼. 이거 그때 짓던 거예요. 이게 2012년도에 공사할 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때 제 개인 사진인데 그때는 조금 더 젊어 보이네요. 2012년도에 찍은 건데 여기 그때는 다문화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때 이게 교육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 항아리 랜드라는 걸 만드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10,000개를 깔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5년 지난 현재까지 몇 개 깔았냐고요? 2,000대 정도 깔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속도를 훨씬 많이 냅니다. 예?
앞으로 5년 안에 역사를 바꿉니다. 이거 지금 항아리 공장도 만들어 놨죠. 이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고 저희. 그리고 최근에 저희 멤버들하고 갔다 온 사진이죠. 지금은 항아리가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여기 우리 운영자고 지금 이런 것들이 시설물입니다. 저희 멤버들 갔다 왔죠. 교육장 이렇게 있습니다. 뭐 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현재. 숙박시설도 100명 정도, 항아리. 그런데 전국에서 많이 오기는 해요. 연말 되니까 엄청 많은데 지금 좀 정비 좀 해야 돼요. 교육장 시설도 좀 늘려야 되고, 저희 선릉에 제가 갖고 있는 전자칠판도 옮겨야 되고, 할 일이, 노가다 할 일이 많아요. 저희가 2000년대 초에는요,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이 영어 강좌 프로그램 되고 외국인 교사들이 협력 받아가지고 이 프로그램 진행했었어요. 이게 2000제가 12년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귀촌의 꿈을 내가지고 현재 연수원 캠프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고 15년 가고 있어요. 15년.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기론 강사, 물론 저를 나기론 원장이라고 부르죠. 당신 말이야 15년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근데 계속 가요. 올해 지금 다시 1박 2일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제가 정선에 내년 목표가 300명 다시 수용할 수 있도록 증설해야 되고, 여주에도 또 캠프 하나 늘려야 되고, 건축해야 되고. 근데 올해 연말에 보험회사 이런 데서 많이 또 들어왔어요. 연수한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런 거 많이 좀 바꿔야 돼요. 노가다 해야 됩니다. 돈이 엄청 많으면 돈으로 다 하면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직접 가서 몸으로 떼워야죠. 이런 이유로 제가 중강의를 솔직히 말해서 저희 사업이 지금 막 흔들거리고 있는데 제 개인 사업들이 저희 사업이 하루 이틀 한 거 아닙니다. 15년, 20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저이 교육 사업만 30년째 하는데 저희 연수원을 하나 세팅해야 되는데 이제 연말에 가서 공사예요, 공사. 예. 이런 거 우리가 했었어요. 여기 경치 엄청 좋죠. 자, 이분들하고 가서 정선 만장대 연수원을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숙박 공짜, 공짜입니다. 식당도 공짜고, 강의장도 공짜고, 교육도 공짜로 해줘요. 그래서 운영이 되냐고요? 그래서 운영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분이 지금 총책임자고, 제가 전략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멤버들하고 지금 일을 만들어야 돼서 여러분 중강의를 저 나기론 강사가 가서 지금 이게 땅 파고 지금 이거 집 다시 좀 더 손봐야 되고 예? 많을 게 많아. 많아가지고 그래서 노가다도 하고 이래야 돼갖고 여기에 서울에 앉아서 이거 강의할 수도 없고요. 또 1박 2일 캠프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금요일 날 캠프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지금 연말에. 그래서 금요일 강의를 못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루 종일 뭘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계속 해드리면 좋겠지만, 죄송스럽게도 저희, 저희 개인적으로 제 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 가지고, 오너가 책임자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일 진행할 때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임자니까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정선 만장대에 오겠다 그러면 100% 환영입니다. 오시면요, 제가 당금주 공짜 좀씩 드려요. 예. 자, 오늘은 제가 왜 중강의를 저 한번 마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인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제 강의를 멈추게 돼서 죄송하고요. 저희 일도 잘 연수원 만들어갖고 여러분들 연수하러 오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연수 관광버스로 근데 오세요. 예, 그러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른 기회에 뵐 수 있습니다. 중강의 때만 못 뵀는데 그동안 강의 들어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마무리 못했던 제 영상 제작하는 거는 끝까지 마무리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응원하고요. 뭐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되는 방법들은 찾아 도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메타페스티스트를 만난 것은 정말 잘 만났고, 오너가 신념을 가지고 하는 분이잖아요. 강한철 회장님. 예. 뚝심 있잖아요. 그냥 대충 하지 않으니까 시행착오 겪는 거 다 알아요. 저도 많이
그런 것으로 예, 상처를 입은 것들 많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가서 결과를 낼 거라고 확신을 해요. 뭐 중간에 좀 이렇게 된 것을